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9시 30분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CPI 경계감에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1.8%, 코스닥은 2.99% 내리며 650선을 힘겹게 지켜냈습니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리며 2년 5개월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1,8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급등에는 대주주의 의무 보유 약속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거래 정지 직전 종가인 12,100원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 도시에 가해지고 있는 러시아의 무차별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시장에선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으며 알루미늄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고 배터리 소재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리튬의 국내 비축량이 부족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리튬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9시 30분에는 가장 빠르게 또 CPI 지수 발표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일 오늘 소화해내는 가운데 미국 CPI 발표 경계감이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감돌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주가 흐름이 맥없이 무너지는 말 그대로 패닉 셀링 상태가 뭐 하루 이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장마 열리면은 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뭐 코스피 한 2%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또 3%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또 3% 정도 빠진 이후로 한 1%, 3분의 1 정도는 어제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자, 이게 예상치의 상회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또 기대치보다 더 높이 나왔는데 이거 오늘 발표되는 CPI도 또 더 높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경계감,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압박한, 이게 아마 오늘 주가 하락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옵션 만기일의 매물 압박이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사실상 뭐 방송에서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하방으로 눌러놔놓고 오늘 뭐 한번 해먹은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될 정도로 아침부터 강도 높게 선물을 퍼붓기 시작을 해서 장 막판에 지금 현재 보니까 16,000계약, 거의 뭐 장중에는 2만 계약 가까이도 뭐 근접하는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뭐 살려면은 사바 할 정도로 그냥 패를 보여주고 밀어붙이는 이런 흐름으로 오늘 나온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쪽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또 장 막판에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천억 원 정도 순매수로 끝이 났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 지수는 누르면서 밑에서 코스피는 지금 주요 종목들을 지금 받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9거래일인가 연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닥은 조금 또 분위기가 다르지만 코스피 쪽에 우선적으로 저점 매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 또 하나 이렇게 약세장에서 옵션 만기일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하루가 오늘 또
뭐 무사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지나갔다. 뭐 그렇게 지금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 흘러갔던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도 오늘 시장 꽤나 힘들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업종이 약세고 일부 2차 전지 또는 뭐 일부 재건 관련주 등 약간의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없었다라는 점이 최근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이 200개를 넘지 않죠. 최근의 흐름이 계속 그래왔어요. 굉장히 낙폭이 큰 흐름이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CPI 발표가 있는데 어제 PPI 지수도 조금은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었고 결국 미증시도 어제 하락을 했고 혼조세 좀 보이면서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유독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도 뭐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뭐 지금 지수 자체도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좋지 못한 흐름인데 여러분들 모두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저도 생각이 돼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저도 지금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매매 전략을 구사해서 현금을 제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굳이 꼭 수익을 낼 필요가 없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는 결국 내가 다시 현금이 있다면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단기간에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요일에 실업률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낮게 나온 게 악재가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에요. 정말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실업 지수가 낮게 나온 게 왜 악재냐? 고용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흐름이 지금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긴축을 유지하는 거에 부담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시장 분위기가 떨어뜨리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힘은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저도 뭐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열정을 잃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때 우리 코로나 시장 때도 2020년도 3월달 뭐 이런 폭락장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수익을 봤잖아요.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이 어려운 시장 버티는 것에 집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도 역시 오늘 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CPI 발표 앞두고 뭐 불안했던 시장 상황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간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그중에서도 돋보였던 게 바로 신라젠이었습니다. 자, 신라젠 어제 거래 재개가 결정이 된 이후에 오늘 상한가 안착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신라젠. 네. 2년 5개월 만에 지금 거래 재개가 되어서 오늘 말 그대로 좀 화려하게 종가를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유통 주식 수의 한 80%가 개인 투자자니까 뭐 16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뭐 지나가서 이제 이 신라젠 주주들에게는 다행이라고 지금 어쨌든 생각이 되는데 신라젠이 그 처음에 2016년도인가요? 만 원부터 출발해서 10만 원 넘을 때까지 10배 이상 나면서 화려한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신라젠의 팩사백이라는 항암 물질 이게 지금 임상 3상에 실패하고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죠. 그러자마자 그 직전에 바로 또 그 경영진, 그 회사 대표를 비롯한 회사의 경영진들이 자기의 개인 주식들을 팔아치우는 이것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검찰에 고소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거래 정지를 받고 뭐 2년 지금 5개월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 뭐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날 장 초반에 뭐 바로 상한가 간 것이 아니라 장중에 M2젠이죠. 대주주로 있는 M2젠이 앞으로 2025년도까지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주면서 주가가
장중에 이렇게 좀 힘을 받고 종가까지 상한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상적인 흐름 같으면은 이런 그 거래 정지되었던 이런 이제 바이오 섹터에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때 전체적으로 또 섹터 내에 또 이렇게 어떤 온기도 불어넣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예, 말 그대로 그냥 신라젠만의 오늘은 뭐 잔치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신라젠만의 잔치로 끝난 것 같다라는 박동기 파트너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두 분과 함께 심도 깊게 짚어봤고요. 자, 이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시장도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기로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구원투수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죠. 자, 저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큰 돈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볼 때 연기금을 주로 살펴봅니다. 자, 연기금을 구원투수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 자, 이 표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물음표까지 붙어 있죠. 여러 가지 뭐 뉘앙스가 좀 포함이 돼 있는 과연 연기금이라고 가능할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연기금이 움직일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연기금을 구원투수 쪽으로 한번 뭐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관 하면은 뭐 투신도 있고 증권도 있고 많죠. 또 전체적으로 범위가 조금 크고 외국인도 뭐 중동계, 미국계, 일본계, 뭐 유럽계 해서 뭐 또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외국인 기관 하면은 범위가 워낙 크죠. 그 중에서도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약세장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연기금이 나타나서 바닥권에서 사고 중기적으로 보유를 했다가 또 강세장에서 팔고 하는 흐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아주 강도 높은 매수는 아니지만은 연기금이 부분적으로 저점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뭐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만 이런 약세장에서 이렇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연기금도 주요 종목들을 저점 매수를 해서 사고 나서 빠지면은 또 사고 물론 이제 개인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 자체가 한정이 돼 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폭이 크죠. 자금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또 사고 물론 이제 이들 연기금이나 이런 운용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세워서 일정 기간 또 나눠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분할 매수 형태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과매도권이다. 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또는 최근의 주가 흐름은 지나치게 그냥 바람에 휘둘려서 주가가 적정 가치 이하로 빠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검색 천재라는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수급 쪽에서 이제 연기금으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10일에서 20일 정도 가장 시장이 약한 기간 동안이죠. 이 기간 동안에 연기금이 이제 일정 비중 이상 사들인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검색 전제 시스템을 이렇게 통해서 한번 돌려서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최근에 이렇게 지금 놓고 보면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나름대로 꽤 많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만한 종목들이고 여기에서
제가 사실은 뭐 유레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뭐 절반 이상입니다. 그만큼 연기금도 생각은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보는 눈은 조금만 이렇게 그 종목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본질같이 이하로 빠졌다 하는데도 지금은 워낙 안 먹히죠. 그 시장이 너무 지금 공포심에 뭐 흥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본질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최근 10일, 20일 장이 빠지고 장이 공포 심리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사들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일 고가주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고가 우량주 전문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고가주부터 순위로 이렇게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일, 20일에서 지금 사들이는 종목이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지금은 이제 뭐 원자재 관련주가 아니라 그 2차 전지 섹터 쪽에 또 이제 일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고려아연도 지금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유레카 종목으로 선정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얼마나 들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요게 지금 연기금이죠. 요게 지금 연기금인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주, 2만주, 4만주, 5만주씩 꾸준하게 연기금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강도 높게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하죠.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약세장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연기금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오는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5일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일, 5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포스코 그 홀딩스입니다. 차트 흐름도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약세장에서 눈에 띄게 기관 또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SK 하이닉스하고 포스코 홀딩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대형 우량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추세 흐름이 저점을 잡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도 눈에 보이고요. 자, 또 최근에 지금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죠. 자,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뭐 네이버도 참 눈물 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이게 저도 사실은 물론 이제 이때가 비정상적인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이긴 한데 이게 지금 45만 원부터 15만 원 네이버가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게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1, 2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반토막 나는 거는 가끔씩 있습니다. 네, 대형 악재가 터진다든지 반토막 나는 거는 있는데 이렇게 3분의 1토막까지 나는 거는 정말 저도 기억에 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밑에서 받고 있죠. 요거는 현재의 가치는 현재 수준은 주가의 그 내재 가치 그 이하로 빠졌다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성일 하이텍도 눈에 보이고 의류 쪽도 한섬이라든지 FNF 같은 종목도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금호석유도 참 많이 빠졌습니다. 금호석유도 요 종목도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방송에서 지금 드리는 종목인데 금호석유 같은 것도 나폭과대에서 최근에 지금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세가 아마 들어오면서 저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뭐 오늘도 강했죠. 성일 하이텍 에코프로 BM 강했던 종목 역시 그 저변에는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오리온, 음식료 쪽에서는 오리온, 삼양식품 두 종목만 보면 된다 그랬죠. 오리온도 최근에 약세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도 방산도 어제 오늘 뭐 힘없이 지금 무너졌는데 LIG 넥스1 자, 이런 종목들도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많은데요. 낙폭 과대 종목들이죠.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 때문에 여전히 지금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SK 케미칼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투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산 로보틱스 그 로봇 협업 로봇 하는 그 회사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흐름도 괜찮고 그 저변에 연기금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점. 아프리카 TV도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좀 아래쪽에도 보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 자 다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중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연기금이 이렇게 주가가 겁나게 나올 때 밑에서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추격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하락이 이들 종목들에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구원 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한 연기금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봤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말씀해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키워드에서 구원 투수하고 물음표 있었던 내용 아까 좀 유머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힘들죠. 증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있는 뭐 이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연기금도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이 결국 그래도 우리보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올인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모아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파는 것이 아닌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결국에 실적도 있고, 박동기 파트너님 매번 말씀해 주시는 실적 그리고 수급, 이 부분을 믿고 간다면 결국 지수가 돌릴 때는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증시가 좀 어려운데 다들 포기하지 않고 저는 좀 버티시는 것에 가장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신용 미수를 쓰거나 뭐 이제 스탁론을 쓰거나 이렇게 빚을 내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 오를 때는 그게 제일 좋죠. 오르는 장에서는 수익을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떨어지는 장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2022년 자체가 큰 1년을 관통하는 그 흐름 자체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한 매매는 좀 피하고 가급적이면 현금을 만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견해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좀 수급 부분에서 그래도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이 떨어질 땐 덜 떨어지거든요. 매수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기금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박동기 파트너님의 시야에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다양한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 시스템에서 이제 포착되는 종목들을 개략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또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중에서 한 3종목 정도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일 하이텍인데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10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하고, 저도 이제 전체 정리를 하고 나왔었는데 17만 원까지 상당히 생각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금 그 수급 현황을 지금 한번 볼까요? 수급 현황을 한번 보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기관 매수세도 좋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이렇게 옵션 만기는 사실 이제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기일 날 기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제 투신 쪽에서 꽤 많이 들어왔다. 그 전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연기금이 여기죠. 연기금이 여기서 지금 순매수를 꾸준하게 한 1,000주, 2,000주씩 해서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검색 천재 시스템에 지금 포착이 됐는데,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16만 원, 17만 원까지 자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 흐름 자체가, 제가 항상 이제 기술적인 차트
교육을 하고 분석을 할 때 말씀드리는 이렇게 과격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횡보 조정하는 기간 조정 형태로 가면은 추가 상승 쪽의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턴도 나쁘지 않다. 이번 급락장에서 하루 이틀 빠지면은 그 3년타로 빠지고 이런 게 거의 없죠. 이틀 빠지면 하루는 또 올리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관 수급이 저변에는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점을 타지고 자 오늘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검색 전자 시스템에도 2,400분의 7, 0.3% 종목에 지금 그 한두 종목으로 지금 올라온 종목이 오늘도 성일 하이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란 톡방에서도 성일 하이텍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에 왔다. 이렇게 지금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지금 종목 중에 하나가 자, 성일 하이텍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봤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배터리 쪽에 배터리 3사, 뭐 삼성 SDI, SK온과 함께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대장주죠. 글로벌 2위 업체에 해당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자, 요 종목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연기금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투톱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기관 외국인인데 물론 투신이나 보험 쪽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왔고 전체적으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도 매수세가 강했죠. 기조를 차트로 한번 볼까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에 게 기관이죠. 빨간색이 요게 기관이고 아래쪽에 노란색이 지금 외국인인데 오히려 기관보다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종목을 제가 그 유력한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0만 원 돌파는 결국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자, 셀트리온도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3분기 실적 좋고, 그리고 향후 전망에서 신규 신약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사실 이게 셀트리온이 2000년대 2003년인가요? 3,000원부터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100배를 낸 종목인데 이 100배를 난 근거가 뭐냐면은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신약 3개 가지고 100배를 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신약 나올 게 몇 개냐면은 많게 잡으면은 5개, 적게 잡아도 3개가 앞으로 1, 2년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특허 완료된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그러면은 단순하게 3개 가지고 100배를 냈는데, 신약 3개 가지고 100배를 냈는데, 앞으로 5개 나온다 그러면은 또 100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강한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은 백약이 무효인 장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도 주가는 도저히 먹히질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TSDT 플랫폼 기술 글로벌 탑 10 제약사에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면은 보통 때 같으면은 상한가에 그 다음날 10%까지 40, 50%까지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겨우 한 10% 정도 올랐을까요? 도저히 지금 먹히지 않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제가 충분히 긍정적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긍정적이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놓고 한번 볼까요? 연기금도 순매수가 상당히 강하고 연기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죠. 매수세가 지금 하루 걸러서 하루 팔고 3일 사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더 강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자, 이거 지금 셀트리온인데 역시 지금 이 추세가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셨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지금 이번 급락장에서도 도저히 팔 생각이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강한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셀트리온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언젠가는 제자리 찾아가니까 지금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황 문제이기 때문에 시황이 안정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 빠른 속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조금 마음을 비우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충분히 지금 뭐 20만 원 돌파도 충분히 나오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방금 언급됐던 종목들, 뭐 성일 하이텍,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를 해봐야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로 정해봤는데, 자, 지금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 관련주들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선정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테마주 위주로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박동기 파트너님은 그래도 수급이나 실적, 우량주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테마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펙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온 게 감산 이슈가 있었죠. 감산 이슈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한데 증산할 때는 40만 배럴에서 뭐 50만 배럴 정도씩 증산을 했었다가 감산은 200만 배럴을 했어요. 200만 배럴을 했다는 거는 유가가 떨어지면 결국 산유국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름을 팔아서 국가에 가장 큰 수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유가가 어땠습니까?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유가에 대한 부분은 원래 100달러를 넘었었어요. 100달러를 넘었던 종목이 지금 WTI,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이 100달러를 넘었었는데 지금 가격이 80달러 아래까지도 밀렸었다. 왜? 왜 밀렸을까요? 그냥 증산을 계속하고 경기 침체가 되는데 기름이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기름은 결국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생각해보시면 편해요. 그냥 공장을 돌린다거나 자동차가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름으로 하는 것들인데 화력 발전도 그렇죠. 전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생산에 결국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 다 유가, 기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가 되면 활동이 둔해지고 생산하던 양이 줄어들고 뭐 자동차가 덜 다니고 뭐 배도 뭐 유통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기름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증산은 계속해서 주문을 해서 미국에서 푸시를 해서 증산을 계속 해왔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산유국들은 솔직히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불편하니까 감산을 하는데 그 감산 규모에 대한 이슈가 엄청난 양이었다. 40만 배럴씩 증산을 했다가 200만 배럴을 감산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너네 감산하는 게 지금 러시아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군부대 철수, 뭐 사우디에서 군 부대를 빼겠다. 원래 전통적인 우방국이죠. 중동은 이제 뭐 지구의 화약구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는데 뭐 종교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들 간의 종교적인 이슈도 있었고 기름에 대한 이슈. 결국 기름 나오는 거 땅이잖아요.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감산 이슈를 빼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 정도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친미국으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름이 다시 반등을 해서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가까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요 며칠 밀렸는데요. 요 며칠 밀린 구간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이 또 조정폭이 크게 나와서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기에 부담이 없고 그래도 손절을 피할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매했을 때 테이크 프로핏, 우리가 손절가에 대한 스탑로스보다 테이크 프로핏이 높다면 분명히 도전해봐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꼭 지키셔라. 제가 사료주 추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좀 인지하셔가지고 유가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단기적으로 오펙 감산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고 감산에 대한 양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이 이제 진짜로 군 철수를 할지 이런 내용도 부각이 될 수 있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뭐 서로 수도에 뭐 미사일을 쏘고 포탄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는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종목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동희 파트너님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글쎄요. 뭐 테마주 쪽은 우리 야근 약사에게 네, 이거 테마주는 또 우리 테마주 전문가 아니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그 연구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지금 주식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저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보자라는 그런 주의고 우리 백승환 파트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젊은 패기도 있고 또 감각도 신선하고 그래서 지금 주식 사면은 사실 이제 지금 움직여야 돼요. 예,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늘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좀 감각적으로 뛰어나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신다 그러면은 백승환 파트너하고 뭐 발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젊은 팩이 이렇게 말씀 잘 해주셔서 좀 감사한데 정말 저도 수익이 너무 안 나는 어려운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 게 전문가이고 파트너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도 있었지만 수익이 나는 종목들 사실 많이 잡아드렸거든요. 뭐 금리 인상 수혜주도 그렇고 사료주들도 철강주들도 수익 나는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밀리는 구간들도 있었지만 유가 관련주들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성산업이거든요. 이제 처음 살펴보는 종목 대성산업인데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었던 구간이 가스에 대한 수혜 부분으로 많이 있었어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과 가스에 대한 부분 같이 엮였었는데 사실 유가에 대한 부분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LPG 테마 상승 시에 희귀가스 네온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에서 6월달, 5월, 6월달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간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네온가스 부각이 되면서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7,500원까지 단기적으로 고가를 만들어줬다. 근데 지금 구간은 또 다시 밀려있죠. 제가 떨어진 구간에서 사는 게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떨어지기 전에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단기 5% 10% 정도 테이크 프로핏을 노려보는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대성산업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잠깐 살펴볼 건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 관련주가 아니라 2차전지 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원래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였어요. SK에너지였는데 SK에너지가 사명 변경을 해서 SK이노베이션이 된 거다. 이게 2011년도의 내용이거든요. 이후의 주가 흐름은 뭐 2차전지 대장주로서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도 매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흥고석유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종목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흥고석유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유가가 100불 넘어갈 때 굉장히 큰 시세가 나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이후에도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윗꼬리가 달린다는 건 끼가 있는 종목이다. 수익이 날 때는 15%, 20%씩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 주가가 튈 때는 많이 튈 수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자체가 워낙 저가 구간이고 저가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매수세 유입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튈 때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간에 손절가를 잡고 매매한다고 하면 지금도 매매가 메리트 있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흥고석유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레카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PI가 발표가 됐네요. 자,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큰 폭은 아닙니다만 8.2%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예상치 컨센서스는 8.1%였고 전월에는 8.3%였는데 전월보다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박동계 파트너님 옆에서 한숨을 좀 크게 쉬셨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이 이제 D-Day다. 네. 어떤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D-Day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치 상회 속보가 뜨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 그래서 참 보는 순간에 좀 저는 순간 착각을 했어요. 그는 하고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예상치 하에 나왔나 보다 했는데 예상치 상해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물론 이제 충분히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은 있지만 어제 이렇게 PPI가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이게 좀 전조가 아니었나라는 약간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크게는 상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8%를 찍혔다라는 거 이게 8% 이상으로 나왔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이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한 최근에 지금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 이 부분이 단기간에 또 해소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일정 부분 이번에 어제 FOMC 의사록에도 그게 나왔었죠. 일정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긴축을 너무 강도 높게 하다 보면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묻혀버리긴 했는데 글쎄요, 이제 내일 흐름 예상치 일단은 상해가 나왔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내일 금요일이죠. 당장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흐름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일단은 됩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높게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CPI도 낮게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표 나오는 내용 보면은 지금 미 선물 지수가 원래 플러스였거든요. 제가 이제 뭐 방송 시작할 때 9시 전후에는 플러스 1% 내외였는데 급락이 나와서 지금 마이너스 1%. 그 순간적으로 2%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도 바로 이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뭐 내일도 좀 우리 증시가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이 조금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나중에 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최대한 잘 짜셔가지고 자산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큰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산을 지키고 다음에 올라가는 시장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좀 어렵지만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고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매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CPI 발표는 나왔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일지 박동계 파트너님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수급 좋은 종목, 그 중에서도 연기금 수급이 좋은 종목을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연기금의 수급, 그 중에서 중심에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요거를 잠깐 한번 보죠.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2,400 종목 중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은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하면은 건설사가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석유화학이라든지 그 석유 가스 이런 공장 짓는 플랜트를 짓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그 건설 관련주들의 움직임하고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강력한 수급 때문에 차트 흐름 보면은 흐름 자체가 이번 급락장에서도 수급적인 흐름으로 수급이 버티면서 급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해외 수주가 활짝 열리는, 이 수주는 발주국이 산유국이죠. 예, 산유국들이 최근에 배도 많이 그 선박도 발주를 하고 또 석유화학 플랜트도 많이 발주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차트 흐름에서도 보듯이 직전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만나봐야 할 텐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중앙에너비스 준비해 오셨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마지막까지 흥구석유랑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네. 만약에 튄다고 하면 제일 튈 때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유가 관련주로 좀 흐름이 가장 많이 튀고 떨어질 때도 사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좀 너무 많이 실기는 부담이 되는 종목이고 제가 금리 인상 수혜주 같은 거 언급드릴 때는 굉장히 강하게 물려도 물리는 거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지금 물려도 사실 물리는 영역 아니다. 다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언급을 강하게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최근에 추천드리는 사료주라던가 이런 유가 관련주는 그런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전략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자산을 꼭 지키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이나 대응 전략들 궁금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과 같이 대화 나눠보시면서 그래도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함께 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CPI 발표의 여파가 오늘 유레카 종목까지도 좀 미치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들 조금 힘든 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유레카 종목 발굴까지 했고 또 CPI 지수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좀 마무리 한마디를 좀 드려볼까 해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CPI를 얘기를 했지만 예상치보다 상해 나왔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주가라는 게 하락장에서 말미에 악재가 나오면은 오늘 밤 미국 시장 종가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또 악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종가에 이렇게 말미에 악재가 나오는 하락장의 말미에 악재가 터지는 것은 오히려 반발 매수세를 대기 세력들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가 모릅니다. 우리 시장 내일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 마음속에 담아주지 마시고 담담하게 내일 장 맞이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뭐 시황이라든지 또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 장 주도주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답답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이 시장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이 분봉을 보면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진짜 3,620이었거든요. S&P 500 선물 지수가. 근데 3,620 막 이렇게 해도 지수가 지금 3,500까지 순식간에 뭐 2% 이상 폭락이 나와버리면서 하락 전환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그래도 손을 잡아드리고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열심히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늦은 시간에도 뭐 아침에도 항상 좋은 뉴스, 신선한 뉴스 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좀 어려운 시장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 역시나 포기하지 마셔라, 희망 잃지 마셔라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내일 시장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백승화 파트너님 그리고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희망 그리고 포기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서울경제TV 배트맨 1, 2, 3부는 다음 주에 희망 복원 위크로 꾸려집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 안녕하신지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 함께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의 끈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트맨 1, 2, 3부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희망 복원 위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